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송상학교수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 안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 슬라이드 한 장만 발표해도 15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 자료를 한 100장 만들까 하다가 17장 만들어 왔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뒷부분에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례 부분은 줄이고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할 때 여기 유통과 생활물류라고 표현을 좀 바꿔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의 관점은 뭐냐면 물류산업에 대한 관점보다는 유통산업과 유통을 지원하는 물류 이렇게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따라서 유통과 물류가 다 우리 생활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거 중심으로 만들어놨고요. 뭐 국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X축을 저희가 고객 측면이라 부르고요. 유통에서 Y축을 수요라고 부른다 그러면 X축은 뭘 의미냐면은 제품의 다양성입니다. 즉 고객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원하겠죠. 그런데 기업은 그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당 생산량을 무지하게 늘려야 되겠죠. 대량 생산.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는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객은 다양한 제품을 원하니까 이쪽에 있길 여기 즉 다양한 제품을 나만을 위한 걸 원할 것이고요. 반대로 기업들은 대량 생산해서 내가 만든 걸 팔기를 원하겠죠. 따라서 과거에 100만 년 전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없던 시절에는 관해 수공업 시절에는 모든 제품이 맞춤형이었는데 산업이 나오면서 대량 생산을 갔으니까 여기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고객들은 원하는 걸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됐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쟁이에요. 경쟁만 없었다면은 이렇게 갔을 텐데 이제 누구라도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에 빠져버렸죠.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요. 생산성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걸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게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죠. 유통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가지고요. 슈퍼마켓 가보세요. 그 전부 창고란 말입니다. 죽어있는 재고들이 넘쳐나죠. 재고란 뭘 말하냐면요. 고객이 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또는 고객이 살 줄 알고 우리가 미리 갖다 놓은 거죠. 이런 비즈니스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 이런 비즈니스의 끝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기업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놈이 나오면서 돌파구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원할 줄 알고 딱 준비했다라는 것. 그것이 온 디맨드 이노베이션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모토는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갖다 줄 수 있느냐. 한강변에 짜장면 배달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연결인데요.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그 디지털로 연결되는 세상. 디지털 연결되는 세상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만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가장 유통에서 앞선 기업이 누구냐라고 얼마 전에 저희 유통 포럼에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연사들이 거의 100% 꼽은 공통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쿠팡, 이마트가 아니에요. 네이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네이버를 유통이라고 얘기했느냐? 고객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네이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조차도 여러분의 정보를 전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이버는 로그인 기반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글로벌로 놓고 본다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것이 진정한 데이터 기업이 되겠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공급을 하니 첫 번째 디지털의 연결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아마존이 이제 대시라는 거 만들고요. 대시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 스피커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유통회사가. 이렇게 한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저희 집에도 지금 이 알렉사 하나, 에코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주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커스터머와 디지털로 연결되기만 하면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예측하는 거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객이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0%예요. 고객들이 왜 여러분한테 개인정보를 주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요놈을 만든 거예요. 요놈은 재밌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삶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 피지컬 엔터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만 하면요. 아마존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예측 배송 특허가 있는데, 즉 여러분 집에 스피커가 있으면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존 쓰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애기들이 맨날 알렉사한테 얘기를 걸어요. 알렉사 노래 불러봐. 뭐 알렉사 뭐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뭘 캐치하겠어요? 이 사람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애기가 있네 없네 다 파악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준비해서 바로 갖다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연결, 디지털 측면에서 연결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데이터만 있으면 뒤에 나온 것처럼 분석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사례. 문제는 그 데이터를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떻게 고객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얼마나 우아하게, 얼마나 고객이 스스로 내놓게 할 것인가. 일단 고객이 데이터를 내놓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피지컬 커넥티비티, 물류가 다 해결해 줍니다. 과거의 물류와 지금의 물류는 많이 다르죠. 물류 창고에 로봇이 들어갔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물류 창고에 왜 로봇이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물류는요. 3일 뒤에 갖다 주기, 이틀 뒤에 갖다 주기, 한 번에 한 트럭씩 갖다 주기. 이러니까 이런 건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버튼만 누르면 1시간 내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좁은 공간에 다양한 상품들을 밀어넣고 그걸 빨리 찾아서 갖다 줘야 돼요.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 공급하는 온 디맨드라고 하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체계에서는 물류조차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코카콜라 시키면 한 박스에서 뭐 한 5박스 이렇게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갖다 주죠. 코카콜라는 값이니까요. 안 갖다 줍니다. 근데 지금 코카콜라가 바꾼 게 뭐냐면요. 앱에서 버튼만 누르면 한 개라도 갖다 주겠다. 자,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매장은 작은데요. 팔아야 될 물건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살 가능성은 0%죠. 왜 0%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베이, G마켓, 이런 오픈마켓이라고 부르죠. 온라인에 있는 상품의 개수는 1억 5천만 개에서 2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와 같은 거대한 할인점에는 5만 개가 있어요. 2억 개 중에 5만 개입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가면 몇 개가 있겠어요? 한 4, 5천 개 있거든요. 편의점에 가면은 1,000개가 안 될 겁니다. 즉 2억 개의 셀렉션 중에 1,000개를 갖다 놓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기적이죠. 따라서 좁은 매장에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상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당 재고량을 확 줄여야 돼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에는요. 매장에다가 코카콜라 한 1,000개를 갖다 놓고요. 하루 종일 팔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요. 고객이 코카콜라 먹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가지 종류의 드링크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대별로 바뀌어요. 새벽에는 술 취한 분들이 와서 숙취해소 음료를 먹고요. 아침에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침 햇살을 먹겠죠. 점심에는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점심을 먹는단 말입니다. 시간대별로 달라진 이런 기호에 따라서 오프라인의 상품의 구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가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신유통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죠. 알리바바의 하마 선생 같은 곳은 매장 내 3km 이내는 30분 배송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 대한민국도 슈퍼에서 상품 시킬 수 있거든요. 마트에 시킬 수 있고. 근데 중국은 그 물류를 전면에 내세워놨어요. 매장이 딱 들어가면요.
하마 선생은 위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장바구니 막 돌아다니고요. 하늘에서 옷 입은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픽업하고 있어요. 이걸 본 사람들은 계속 온라인 주문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뒤에 숨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용적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바는 말씀드렸죠. 온디맨드의 시대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만족시켜주고 싶다.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딱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연결, 데이터죠. 그래서 고객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두 개가 연결되고 나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유통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price, 가격이 비싸면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속여서 파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라도 가격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성, 두 번째는 편리함. 그런데 온라인 기업들은요, 다양성에서는 오프라인을 압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G마켓에는 2억 개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게 없죠. 그런데 이마트에는 5만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마트는 2억 개 중에 5만 개를 셀렉션 해놔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과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오프라인 기업은 다양성 측면에서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더 다양한 제품 만들 거니까요. 어제보다 오늘은 다양성이 1 더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컨비니언스 측면에서는 온라인이 약점이고 오프라인이 강점이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스타벅스 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쟁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여기 생길 거라 봅니다. 전쟁은 여기 생기는데요. 결국 가격 경쟁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 누가 네이버가 뛰어들더라도 가격 경쟁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싼 상품 파는 거는 포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일단 싼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온라인 기업들은요 이미 다양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다음 어디로 갈까요? 편리함으로 진격을 하겠죠. 반대로 오프라인 기업들은요 편리함은 가지고 있는데 다양성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다양성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기업들이 조금은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업들의 전략은 뭐냐면 간단하죠.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뭘 원할지 아니까 그거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빨리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도심 내에다가 재고를 막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요새 물류의 화두는 뭐냐면요. 어디다가 어떤 재고를 배치할 것인가. 이게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할 때 잽싸게 갖다 주는 것. 만약에 디지털이 좀 약하면요. 물류가 빨라지면 돼요. 여러분이 뭘 원할지 잘 모르면 빨리 갖다 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뭘 원할지 예측하면 조금 느리게 가도 상관없지만 미리 갖다 놔야 되겠죠. 따라서 온라인 기업들은 요거에 기반으로 더 빨리, 더 손쉽게 갖다 주는데 초점 맞추고 있고요.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량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기업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활용해서 커스터머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다양성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오프라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나 데이터를 가지고 매장에다가 더 다양한 제품을 넣되 구색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매장까지 들어오는 물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트럭이. 새벽에 하나 갖다 놓고 가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7번씩 들어가야 돼요. 3시간에 한 번씩. 즉 짧게 빠르게 계속 공급하면서 구색을 바꿔주면 오프라인이 살 방법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쟁은 결국 PSC, SCP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에서 전쟁이 생기고 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하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쿠팡의 길과 컬리의 길과 이마트의 길과 홈플러스, 롯데의 길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디지털과 물류가 어떻게 융합을 해서
세상을 바꿔나갈지 그 얘기들이 제 다음부터 이제 실제 사례로 쭉 나오게 되고요. 계속 고민해 보세요. 저러한 사례들은 과연 PSC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또 여러분의 회사는 PSC 중에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그걸 아는 데서부터 디지털 전환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